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민생 집중을 위해서 이 추석 때 이 윤석열 대통령만큼 바쁜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방문하고 봉사하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빈 그 대통령의 민생 집중 시간.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민생 집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추석 때 이렇게 바쁜 대통령을 보고 과거에 훌륭한 대통령들 중에 바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넘버원. 예,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세 분이 가장 바쁜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민생 집중을 위해서 추석 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본격 외교전을 앞둬서 이제는 민생 집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외교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량이 곧 발휘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 눈이 전부 다 집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에 그의 초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만 해도 프레시 세례가 우리 귀를 따갑게 하는 것 같습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는 영국, 미국, 카나다를 연차적으로 순방을 하고 29일에는 해리스 미 부통령이 직접 방한합니다. 본격적인 외교전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법을 갖고서 경제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과 외교 전략은 어떠할까. 또 그의 활약은 어떠할까. 기대가 자목합니다. 대통령실 내부는 깨끗하게 또 쇄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역량 또 외교 에너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아니 거의 혁명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추석이 곧 제2의 도약의 시점. 지난 5월 10일 날 출범, 많은 시련, 검수완박으로 인한 많은 시련, 온갖 많은 시련, 알박기 시련, 탈원전 시련, 무슨 온갖 시련들이 그리고 전 극좌파들의 준동들, 전방위적인 준동들 이러한 속 거기다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그러한 부분의 문제 소위 내란 비슷한 것을 일으킨 소위 내홍을 일으킨 이 여권을 처음에 출범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바로 이준석의 준동 이 패거리들의 무리 해악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국민적 지금 함의가 추석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민생을 돌보고 외교 전략을 하면서 법무부, 행안부, 사법 활동들은 또 따로 별도로 전체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원칙 아래 소위 정의라든가 법과 원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러한 용어들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인 대한민국 다시 세우기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제 줄줄이 죄를 진 자들은 전부 죄의 값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던 윤석열 대통령 중요한 외교 일정들을 참 많이 부닥쳤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외교전을 맞이하는 이제 윤 대통령입니다. 그의 역량이 이제 발휘될 것입니다. 그의 역량에
발의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을 틀림없이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 소위 적폐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기준점에서 다시 여론조사 기관들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 보면 재밌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 말이죠. 미국 같은 데가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입니까? 30몇 개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은 100여 개가 된다고 그러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수입으로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가요? 네. 우리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여론조사 기관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여론이란 건 국민의 뜻이 함께 함의가 있다. 이게 의구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의구심은 곧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의 이 결과물들은 다소간 가짜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간 가짜 성분들이 들어있다. 이 가짜가 어느 정도 탈색이 되고 허용성 수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겨우의 여백,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으로 탈바꿈될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가 가짜라는 심증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국민들이. 이거는 결국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진정한 여론조사 기관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할 때까지 우리는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순방을 비롯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15일 날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3위 리잔수 전 국민인민회의 대표 상무위원장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접견이 예정돼 있고 18일에서 24일 사이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또 순방 후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이 오는 29일로 딱 잡혀 있습니다. 단순히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고 바로 이 국익이 직결된 바로와 그런 문제들, 그리고 현안이 아주 어렵게 문제가 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외교 일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이 미국, 중국 사이가 아주 그 갈등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보가 되고 특히 아주 테크니컬한 그 외교가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누구나가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일본, 대만과 맺고자 하는 칩 4동맹, 칩4라고 그러죠. 이 가입 문제를 비롯해서 IPEF, 즉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느냐, 그 여부가 양국 모두를 자극할 뇌관입니다. 이 뇌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바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테크닉, 외교의 가장 첨예한, 가장 난제 중의 하나인 난제라고 할 수 있지만 무난히 다 풀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근본, 바로 여기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전략,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곧 우리 대통령이 항상 주장했듯이 우리 국가의 기본입니다. 펀디멘탈입니다. 네. 또 이 당장 이제 중국의 리잔수 위원장이 소위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오는데 3불 1한 요소였던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이라든가 한미일 군사동맹, 뭐 사드 운용 제한 놓고 강도 높은 입장 차이가 틀림없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곧바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들의 그 고심이라든가 어려운 외교의 그 싸움은 정말 그를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 에너지, 이것을 완벽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소위 리잔수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바로 처음 맞이하는 것, 접견한 것만으로도 외교적 파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려와 걱정도 미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도 아주 강인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이겨나가리라고 확신하는 윤 대통령의 저력을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는 믿어야죠. 왜? 두 어깨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성립시켜놓고 수립해놨다. 그리고 당나라 군대를 대한민국 강군으로 변모시키고 지금 군대를 엄청난 강한 군대로 지금 만들어냅니다. 지난 5년 동안 군대를 완전히 썩은 군대로 만들어놨던 문재인 정권, 한번 돌이켜 생각해 주십시오. 차제의 그 당시 문 정권의 국방장관들은 전부 국가해악을 끼친 그러한 자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를 했다든가 해서 군을 정치에 접촉을 시켜주고 북한에 굴종하는 군대로 만든 그러한 해악을 끼친 국방장관들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낸시 펠로우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에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남을 피하고 전화통화만 해서 의전 논란이 불거졌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에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리잔수 위원장을 접견할 것만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 여기서 인식의 출발이 대단하게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히는,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해법 찾기 외에도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자, 북핵 여러분 보셨죠? 북핵 쇼를, 가짜 쇼를 지난 5년 동안 했다는 것 다 드러났죠, 어저께. 자,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문재인은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문재인 진짜 가짜 쇼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마당에 거기에 바친 에너지, 국가 에너지, 국민의 세금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국민들이 무더기로 북한에 가서 그 많은 것을 주고 오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십시오. 그게 모두 다 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불과 5월달 3개월 만에 드러난 그 사실을 어떻게 문재인은 보고 있을까요? 미중 갈등 해법 찾기 외에도 윤 대통령이 북한 대응을 비롯해서 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산적한 그 일본과의 외교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실현과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로 열리는 장례식, 그냥 유엔 총회, 또 주요 지도자들과 주요국 지도자들과 연이은 어떤 외교전, 바로 이 총집계라는 소리가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윤석열이 다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그가 어떤 냉철한 판단을 해서 국가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이 모두 다 객관적으로 세계적으로 외국에 이렇게 방문하는, 순방하는 이 결과물 과정들이 전부 다 한눈에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냉철한 판단,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 명료한 판단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 그만한 외교적 성과를 반드시 얻어내야 된다는 바로 필승의 신념으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도가 틀림없이 뭔가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IRA와 문제 더불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이런 경제적 생존 문제, 이런 것을 반드시 획득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것.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캐나다 방문하고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 핵심 소재 공급 문제를 의제로 G스탱 트리더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도 경제 외교의 가장 큰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의지가 깊숙이 반영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난달 3조 원 규모의 에집트 엘바다 원전 기술 사업 수주에 성공했던 만큼 이제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번엔 무대에서는 원전 세일즈에 적극적인 자세,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외교 무대에서 지역적인 문제에 절대 집중 안 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자유, 취임식에서 35번, 광복절 축사에서 33번을 외쳤던 68번의 그 자유를, 그 자유진영, 그 자유국가들, 다양한 자유주의 국가와 연대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한 초점을 찾아내겠다는 바로 그 전략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유엔 총회의 첫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소위 이제는 북한 해봐야 되지도 않는 북한 쇼, 가짜 핵쇼를 했던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전철은 절대 밟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거시적인 역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 그래야만 국가 경제가 국제 경제화 될 수 있는 바로 국가 이익으로 직결되는 그 길을 찾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북한하고 소모적 논쟁 해서 결국 얻은 것은 없고 빼앗긴 것, 그리고 잃은 것, 그다음에 국가 국격 자존심, 그것뿐이 아닙니다. 체제가 완전히 이상한 체제로 돌변해가는 그런 찰나에 어려운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는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입함과 함께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강력한 그런 것을 작동을 시켜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30% 초에 머물러 있던 지지율의 반등도 꾀하는 모습입니다만 의도적으로라든가 인위적으로라든가 또는 이런 현상에 귀착해서 귀는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유는 지지율에 대한 그렇게 크게 해봐야 그 지금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펀디멘탈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제 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다자 외교 무대의 기회가 연달아 생긴 만큼 대통령실의 역량을 모두 보여주자라는 각오로 신중하게 준비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믿음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게 전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이 평화쇼를 하는데 정말 까딱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국가가 쇼를 벌이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이 오고 이런 판인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난리법석을 세계적으로 쳤는데요. 근데 얻은 게 무엇입니까? 어저께 돌아온 답은 어저께 북한 핵 무력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천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뭐 그러한 정말 끔찍스러운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한미동맹이 지켜준다는 분명한 사실. 예, 그렇습니다. 걱정 없이 대한민국을 잘 살려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